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요즘 연구 개발 인력에 한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맞습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뭐랄까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변하니까요. 네, 미국, 중국, EU, 일본 할 것 없이 주요국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에 쏟아붓고 있어요. 자국 산업 키우려고요.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만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려면 연구원들이 좀 더 집중해서 일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반도체 연구원이 쓴 글을 제가 봤는데 와, 새벽 5시 반에 출근하신대요. 거의 일상처럼. 그리고 24시간 장비가 돌아가니까 그 앞에서 TAT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 1분 1초라도 줄이려고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숨막히는 현장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산업계나 정부 쪽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근무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야 한다. 심지어 52시간 제한 예외까지도 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경쟁국들 상황을 보면 더 실감이 나는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이라고 하죠. 이걸로 보조금만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70조 원이 넘어요. 70조요? 와... 네, 거기다 세액공제도 25%나 해주고 독일이나 일본도 TSMC 같은 외국 기업 유치하려고 보조금 엄청 약속하고 있고요. 와, 진짜 전 세계가 완전히 사활을 걸었네요. 네, 전경련 보고서 같은 걸 봐도 이런 글로벌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게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상당히 큰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압박감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 더 투입하자 이걸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노동계 쪽에서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그 월간 노동법리로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노동계의 가장 큰 우려는 이게 단순히 R&D 인력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렇죠. 주 52시간제라는 게 어쨌든 사회적 합의인데 이걸 특정 산업 논리로 쉽게 허물어버리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왜 그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논의 있었잖아요. 네네, 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하는 거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예외가 생기면 다른 분야로 계속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겁니다. 게다가 이미 선택근무제나 탄력근무제 같은 제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로도 부족해서 굳이 법으로 예외까지 만들어야 하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좀 그렇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네,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임금은 동결하고 또 희망퇴직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휴사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우리만 더 일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요즘 또 워라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잖아요. 이런 시대적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정식으로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부 지침 변경 같은 방식으로 좀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신문 기사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죠. 이른바 꼼수 논란인데요. 법 개정이 국회 문턱 넘기 어려우니까 좀 쉬운 길로 가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죠. 꼼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논의 과정에서 정작 그 일하는 사람의 건강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건강 문제. 그렇죠. 장시간 노동하면 당연히 번아웃 오고 결국엔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핵심일 텐데 사람을 계속 갈아놓는 만식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그럼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경쟁국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정말 시간 투입 말고는 답이 없는 건가요? 한국무역협회나 전경련 자료를 좀 종합해서 보면요. 우리나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대기업 기준으로 최대 25%인데 이게 미국하고 같고 일본보다는 높거든요.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죠? 근데 이제 직접 주는 보조금 규모가 경쟁국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과제가 있는데요. 어떤 거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잖아요. 다들 인정하는데.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 근데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는 거죠. 대만의 TSMC 같은 압도적인 경쟁자가 있으니까요. 산업 구조를 좀 더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 셈입니다. 와,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반도체 초격차 유지라는 국가적인 목표도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개개인의 삶과 건강권도 지켜야 하고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히는 지점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더 오래 일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해야 할까요? 핵심은 아마 지속 가능성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막 달리다가 장기적인 혁신 동력이나 무엇보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근무 시간만 늘리는 것 말고 예를 들어 독일에는 노동시간 저축계좌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노동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창의적인 방법은 없을지 좀 더 깊은 고민과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강국 코리아의 미래,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네, 많이들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아시죠?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